예. 9장 식물호흡. 그 부분을 앞에 개관 부분 천천히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호흡은 외호흡과 내호흡으로 구분한다. 우리가 공부할 거는 바로 내호흡, 세포호흡입니다. 외호흡은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작용을 말하며 이거는 1950년까지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사람은 숨을 안 쉬면 죽는다. 숨을 쉬어야 산다. 요거예요. 이게 외호흡이에요. 근데 숨이 공기가 사람 몸 안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뭘 하는지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조금 더 안 거는 피가 이 공기를 수송하나 보다까지는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 거는 진짜 몰랐어요. 근데 그걸 안 게 언제냐? 1950년대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호흡은 그렇다면 내호흡은 무엇이냐? 세포에서 당이 산화되면서 에너지를 얻는 대사작용을 일컫는다. 세포호흡은 그러니까 내호흡은 유산소 호흡, 무산소 호흡, 무산소 발효 등으로 구분한다. 유산소 호흡이라는 것은 산소가 필요한 호흡이겠죠. 그 다음에 무산소 호흡이라는 것은 산소가 없어도 되는 호흡. 산소가 없이도 호흡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호흡이라는 말은 결국 반드시 공기가 들락날락 한다는 개념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호흡은 생물체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 이게 바로 호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유산소 호흡을 하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공기가 들락날락거리는 걸 호흡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미생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웃기고 앉았네. 꼭 공기가 산소가 있어야만 호흡인 줄 아는 저 바보 멍텅구리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산소 발효. 무산소 호흡하고 무산소 발효는 무슨 차이냐? 우리가 예전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김치를 담근다든가, 뭐 식혜를 담근다든가, 젓갈을 담근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발효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발효하고 사람이 호흡하는 에너지 과정하고는 그게 같은 과정에서 이루어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연구를 통해서 밝혀보니까 그게 같은 과정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특히 어떤 현상? 무산소일 때, 산소가 없는 과정일 때, 유산소도 있습니다. 유산소일 때도 발효가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특히 무산소 호흡일 때 똑같이 어떤 발효 우리가 즐겨 먹던 김치도 만들고 또 술도 만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연결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구별해 놓는 겁니다. 호흡의 과정이 무산소 호흡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산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생산 과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발효 과정이더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유산소 호흡은 당이 산화되어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으로 요약되지만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50여 개의 복잡한 반응 단계를 거친다. 자, 우리가 50여 개를 다 살펴보지는 않지만은 꽤 많은 단계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세 가지 이상 되지만은 첫째, 해당 과정. 해당 과정. 해당이라는 건 당을 분해해서 우리가 이제 대사에 필요한 어떤 걸로 사용하는 과정이라는 얘기죠. 해당 과정. 두 번째가 이거는 이제 1-1로 합시다. 5탄당 인산회로. 인산회로 과정이라는 게 있고, 그죠? 인산회로 과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세틸 코 A, 아세틸 코 A 하고 크랩스 회로. 이거를 같이 보겠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크랩스회로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전자전달. 광합성에도 전자전달 있었죠, 과정이. 그 다음에 플러스 산화적 인산화. 이렇게 과정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1번, 2번, 3번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5탄당 인산회로 이런 거는 어떤 간접적인 중간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직접적인 ATP를 만드는 데하고는 연결은 안 되지만 그러나 해당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책에서는 공부를 하는 거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이런 5탄당 인산회로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아세틸, 크랩스회로, 전자전달, 산화적 인산화 세 번 해보면 우리가 벌써 5단계인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3단계로 나눠서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호흡의 의의는 ATP 생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ATP 생산입니다. ATP 생산. 그 다음에 주요 생합성 반응에 필요한 기질의 공급이다. 중간산물 이렇게 돼 있죠. 예를 들어 5탄당 인산회로 이것도 생합성에 필요한 어떤 기질이 되겠습니다. 5탄당. 5탄당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예를 들어 리보스당이 있죠. 리보스 하면은 DNA에 들어있는 거죠. 그죠? DNA, RNA. RNA의 R자가 리보스라는 뜻이죠. 그죠? DNA D자는 뭐냐? 그럼 리보스에서 디옥시리보스예요. 산소가 한 개 없는 리보스 당이란 뜻이거든요. 이런 것들 이게 다 중간 산물들입니다. 식물호흡은 동물호흡과 다른 몇 가지 특징을 갖는다. 이 장에서는 식물 세포호흡을 주로 다룬다. 몇 가지 다른 특징은 중간중간에 보면서 나오고 그 다음에 굳이 우리가 뭐가 차이 나느냐 이런 걸 굳이 따지면서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이 책은 식물호흡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세포호흡을 조금 더 다르게 보겠습니다. 자, 광합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죠? 광합성이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광합성에서는 6개의 이산화탄소하고 뭐 12H2O가 있지만은 줄여가지고 그냥 6H2O라고 할게요. 뒤에 빠져나온 거 따지면 그게 그거니까 이게 빛 에너지를 받습니다. 여기서 태양광을 받습니다. 태양빛을 받습니다. 결국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받는다는 얘기죠.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으면 에너지 상승을 합니다. 그죠? 이 에너지를 어디에다가 모으느냐? 포도당에다가 모으는 겁니다. C6H12O6 하고 6O2 만나겠죠. 그죠? 나오겠죠? 이 포도당을 만들어서 이 태양의 에너지를 포도당에다가 저장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단계가 바닥에 있다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포도당입니다. 이 포도당을 분해를 합니다. 분해를 해서 우리가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에너지로 사용을 하게 되죠. 사용한 마지막에 또 뭐가 나오느냐? 똑같이 6CO2와 6H2O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호흡입니다. 그죠? 왜 말을 호흡이라고 하느냐? 옛날부터 그냥 호흡이라는 말을 써왔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호흡이. 호흡이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옛날부터 써왔던 말이기 때문에 그냥 호흡이라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써봅시다. 6CO2 플러스 12H2O가 만나서 물이 만나가지고 태양빛이 내려옵니다. 그죠? 빛 에너지. 12H2O로 써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대사 과정에 12개가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산상으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포도당이 만들어지죠. 식스가 만들어지고 6개의 물이 빠져나가고 6개의 산소가 빠져나가는 거죠. 이게 광합성 과정이죠. 이 화살표대로 가면 광합성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포도당을 분해를 해서 세포 호흡을 하면은 화살표가 그대로 반대로 가는 거죠. 다시 이산화탄소로 물로 분해가 되는 과정. 이게 바로 호흡이 되겠습니다. 에너지를 여기에 줬다가 다시 에너지를 호흡을 통해서 사용해버리는 ATP를 만드는 과정.
그게 바로 호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죠. 이 일은 오로지 식물만이 할 수 있다. 그죠? 식물, 그리고 쪽 미생물 일부, 미생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고, 조류도 있네요. 그죠? 조류들. 얘들은 하고 동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물 중에도 곤충이나 이런 작은 동물 중에도 광합성을 하는 아주 극히 일부가 조금 있어요. 그렇지만 걔네들이 광합성 자체를 해서 살아가는 건 아니고 조금 하는 것들이 있긴 있어요. 녹색 동물들이 조금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예외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은 218쪽으로 가보도록 하죠. 호흡의 개관. 광합성하고 호흡을 잘 이해하시면은 아마 공부에 자신감이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잘 공부하시고 복습도 잘 하셔가지고 시험에 잘 나온다고 말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를 잘 이해한 사람은 다른 것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은 다른 부분 공부할 때도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호흡 읽어보겠습니다. 호흡 대사에 사용되어 에너지를 방출하는 유기 물질을 호흡 기질이라고 한다. 자, 우리 기질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쓰인다는 걸 알고 있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기질은 사용되는 사용 물질을 가지고 기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탄수화물, 뭐 단백질, 지방, 뭐 이런 것들 등등 되겠죠, 그죠? 기질, 이용되는 물질. 그 다음에 뭐 미토콘드리아에도 기질이 있었고, 세포도 기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엽록체에도 기질이 있었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기질은 뭐예요? 그 바탕 물질을 얘기하죠. 바탕 물질, 그죠? 미토콘드리아의 중간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내부에 있는 이루어진 물질들, 그걸 기질이라고 그러죠. 세포 속에 있는 여러 물질들, 기관들을 제외한 여러 물질들, 그 세포질. 엽록체 안에 있는 기질, 엽록체 안에 있는 물질들, 중요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들, 그걸 그냥 기질이라 그랬어요. 엽록체 기질을 특별히 뭐라 그랬어요? 스트로마라 그랬고, 그죠? 미토콘드리아 기질은 매트릭스라 그런다 그랬고, 그죠? 세포질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부분, 소, 사람이 사는 도심지 같은 곳, 그걸 시토졸이라 그런다 그랬죠. 이런 용어들은 이제는 우리가 많이 사용해 왔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바로바로 아실 거라 믿어요. 두 번째 줄, 일반 생물의 유기양분으로 쓰이는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이 바로 호흡기질이 된다.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에너지를 만든다 이겁니다. 이들의 분해 또는 대사산물이 호흡이라는 산화적 화학 반응에 사용된다. 산화적 반응입니다. 산화 반응. 예. 광합성은 환원 반응입니다. 환원 반응. 호흡은 산화 반응입니다. 환원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그죠? 수소하고 전자를 받아들이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전자 전달계를 통해서 전자가 전달되고 마지막에 누구에게 전달됐을까요? NADPH한테 전달됐죠. 광합성 같은 경우에, 그죠? 그리고 호흡에서는 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포도당을 가지고 산화 분해를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분해하는 과정이 바로 산화 과정입니다. 산화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ATP를 만들어내게 되죠. 자, 그 산화 과정은 구체적인 거는 또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탄수화물은 대표적인 호흡 기질이며 녹말, 프럭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호흡 기질이다. 단백질이라 지질도 사용이 될 수 있지만은요. 탄수화물이 대표적인 거다. 단백질과 지질도 결국은 출발은 포도당에서부터 출발했죠. 그래서 유기산과 만나가지고 단백질도 만들고 지질도 만든다고 조금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지질 아미노산 공부할 때도 했었고요. 얘들을 호흡 기질로 사용할 때는 또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단백질을 또 분해하고 지질도 분해하고 하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좀 피곤한 작업이죠. 좀 피곤한 작업이 거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뇌는요, 100% 포도당 기질만 사용합니다. 포도당 기질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포도당을 전혀 먹지 않는 상태에서는 뇌에 조금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뇌는 구성 물질이 대부분 지질 성분이 많거든요. 근데 에너지로 사용하는 그 원천은 포도당에서 만들어요. 뇌 같은 경우에. 우리 몸의 에너지의 약 한 20%를 뇌가 사용한다 그래요. 그냥 잡생각하는 뇌 말고 어떤 정보를 체계화해서 뉴런에다가 뇌에다가 저장하는 과정들 있죠. 이런 과정을 많이 하는 사람은 살이 20%덜 찝니다. 뭐 계산상으로 그래요. 계산상으로. 몰래 숨어서 먹으면 또 어쩔 수 없고요. 대부분 살찌는 건 몰래 숨어서 먹죠. 다른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 뇌세포가 있고요. 간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근육세포가 있습니다. 근육세포. 뇌세포는 무조건 탄수화물을 그, 아까 에너지를 원천으로 사용한다 그랬고요. 간에서는 에너지를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이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지질 이런 걸 다 간에서 분해를 하죠. 그래서 얘를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간 세포 막에서는 단백질 그 수송 단백질이 얘들이 수시로 단백질이나 지질이나 뭐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들락날락거리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근육 세포는 희한한 게요. 이 단백질 수송체가 숨어 있어요. 평상시에는 숨어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놀고 있어요. 그러다가 꼭 필요한 단계가 가면은 이 수송 단백질이 막 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그때서야 수송을 한다는 얘기죠. 기질들을 그 호흡 기질들을 수송을 해서 그래서 뛰는 거예요. 이게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운동 선수들이 운동 막 100m 달리기 하기 전에 미리 워밍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놀고 있는 거를 단백질 수송체를 바깥으로 세포막 쪽으로 수송 이동시키는 단계라고 봐도 괜찮은 거예요. 그 결론은 뭐냐? 뇌세포는요, 사람이 이제 굶었어요. 제가 예를 들면 한 일주일 굶었다 칩시다. 그러면은 영양 상태가 완전히 고갈된 상태예요. 그런데 이 뇌는 이 에너지를 무조건 100% 받아들입니다. 사람 내 몸속에 마지막으로 한 20이라는 20%만큼의 에너지가 있다고 하면은 이 뇌는 이거를 100% 무조건 갖다 씁니다. 죽어도 무조건 갖다 쓰고요. 간에서는 필요할 때 갖다 씁니다. 근육은 거의 못 갖다 씁니다. 갖다 쓸 게 없어요. 뇌가 다 써버려가지고. 그만큼 뇌가 중요해요. 에너지를 다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냥 만화 읽고 이런 거 말고 드라마 보고 이런 수준 말고 공부는 드라마 같이 보듯 하지만 공부를 드라마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체계화해서 공부하는 많이 하시면은 살이 훨씬 덜 찝니다. 이거는 아무도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공부가 뇌를 많이 쓰면 살 빼진다고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 의사도 얘기하지 않고 왔는데 이론상으로는 그래요.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없지가 않아요. 근데 자꾸 이런 얘기 많이 하면은 소비자들이 싫어하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살 빼는 방법은 왜 나한테 얘기하냐고. 소비자들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살 빼는 방법은 뭐예요? 뭘 먹어야 살이 빠지냐죠. 지금 먹어서 살이 쪘는데 뭘 먹어야 살이 빠지냐고 묻는 게 질문이 잘못됐죠. 자, 그럼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으니까요. 계속 볼게요. 네 번째 줄 끝에 포도당은 표준 호흡 기질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식물은 생활세포로 수송되는 당의 형태가 설탕이기 때문에 동물과는 달리 설탕을 진정한 당의 기질로 볼 수 있다. 용어는 이해가시죠? 근데 동물과 달리라고 된 표현은만 이해 안 가고 나머지는 다 이해되시죠? 동물은 세포, 근육세포라든지 이런 속에 글리코겐을 상태로 저장해 놓죠. 그죠? 이거는 지방 단계도 아니고 녹말이 좀 풀어져 있는 그런 단계. 글리코겐 단계. 갖다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단계. 제가 글리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달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포도당 글루코스 뭐 이런 거 녹말 글루코스 할 때 다 글루죠.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나 식물은 됐고 아울러 식물에서는 다른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6탄당 인산, 3탄당 인산, 유기산 등이 호흡에 이용되기도 한다. 예, 포도당을 분해했던 산물들이죠. 산물들이 이용되기도 한다. 식물에서 호흡 기전은 종류, 기관, 발달 단계, 생리적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 말이 바로 이제 뇌 같은 경우에는 호흡 기질은 반드시 탄수화물만 쓴다는 거. 그거로 사람 같은 경우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물질이 호흡 기질로 사용되었는지 알아보는 수단으로는 호흡 계수라는 게 있다. 레스피레이토리 쿼션트 해가지고 RQ 지수, 고급 호흡 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RQ.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 호흡을 하는데 소비된 산소의 양하고 분해 발생한 CO2의 양, 그 몰수라는 게 개수죠, 그죠? 소비된 산소 분해 발생한 CO2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뭐 이런 게 시험에 잘 나오고 이러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탄수화물의 이론적 RQ 값은 1.0이다. 이게 기준을 1.0으로 두는 건데요. 실험치로서는 한 0.97에서 1.17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지질하고 단백질은 0.7 정도, 그 다음에 유기산은 1.3 정도를 보인다. 호흡 개수가 낮은 단백질은 완전한 산화에 더 많은 산소가 필요하며 반대로 호흡 개수가 높은 유기산은 산소가 덜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자동차도 그 경유 사용했을 때하고 휘발유 사용했을 때하고 다르죠, 그죠? 또 뭐 알코올 사용했을 때하고 이렇게 다 다르다는 얘기죠. 지질만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두 개의 지질 분자 C51, H98, O6 플러스 145개의 산소가 만났습니다. 여기 지질입니다. 지질 두 분자. 요거는 51, 98, 6 요거는 계산해 보면 나와요. C6, H12, O6를 가지고 이거를 계속 결합을 시켜요. 그러면 결합시킬 때마다 선배님, 그 네, 방금 전에 화면이 좀 멈췄다가 지금 나온 거거든요. 방금 메모하신 거 있잖아요. 예, 그 설명 좀 다시 좀 해주십시오. 화면이 멈췄다가 지금 나왔거든요. 안 나왔다가. 어디 지금 이 종이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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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러면은 예, 다른 분들도 아마 마이크 그냥 기본 상태로 두셨으면은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말하는 사람의 화면이 나갑니다. 우리 화면은 말하는 사람의 화면이 나가기 때문에 만약에 뭘 만지시면 화면이 바뀔 수도 있고요. 기본 옵션 상태에서는 제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화면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그러니까 분들도 그러셨어요? 저희들은, 예, 저희들은 뭐 만진 게 없었거든요. 예. 다른 분들도 근데, 그러셨어요? 아니요, 이상 없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인터넷 그 네트워크 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오늘은 참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하루네요. 네, 그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보자. 채팅에 가보면은 괜찮아요. 예, 다시 할게요. 지금 아까 지질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0.7 나온다고 책에 나와 있죠. 그죠? 그걸 계산해 보면은 지질 호흡 기질로 해서 이제 에너지를 만들 때는 어떤 일이 있느냐? 지질 분자 C51, H98, O6 요거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요. C6, H12, O6를 계속 탈수축합을 계속 해나가다 보면은 이 숫자가 나와요. 이 숫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더하기 산소가 145개가 들어간대요. 저는 이거는 뭐 실험은 안 해봤지만은 실험 어디서 본 거 내용을 보고 제가 적어 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102개의 CO2가 나오고요. 플러스 98개의 H2O가 발생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O2분해니까 145분의 102 나오죠. 102 하면은 대략 한 0.7이 나온다. 그렇게 계산 다른 어떤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건 몰라도 돼요. 이런 게 있다 정도.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가 보여드린 거니까. 그 다음 반대로 호흡 개수가 높은 그렇게 했고요. 그러나 실제로 RQ 값을 해석할 때는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두 가지 이상의 기질이 동시에 쓰일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니면 무산소 발효가 일어나거나 하면은 또 값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무산소 발효가 일어나면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해당 작용 과정에서도 ATP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산화적인 인산화 과정, 그 다음에 크랩스 회로 과정 이런 데서도 다 ATP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식물의 보편적인 호흡 기질인 설탕을 대상으로 호흡 과정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반응에서 방출되는 자유에너지는 산화되는 설탕 1몰당 1380kcal이다. 포도당 기준으로 하면은 보통 우리가 686이죠, 그죠? 686kcal라고 그러죠. 이건 뭐냐 하면은 연소열이에요, 연소열. 연소시켰을 때, 완전 100% 연소를 시켰을 때 나오는 에너지가 686, 그 설탕 기준으로 하면 1380이 된다는 거죠. 설탕은 포도당 더하기 과당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포도당 6탄단 두 개가 왔다는 얘기잖아요. 686 곱하기 2 하면 대략 1380 나오는 거죠. 설탕이니까. 자, 이렇게 발생하는 다량의 자유에너지가 일시에 방출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세포 자체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불나는 거예요. 화재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는 설탕의 산화 과정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달래고 하는 방식으로 자유에너지 양을 조절한다. 안 그러면 사람 몸이 확 타버리니까. 그러면서 ATP 합성을 하여 화학 에너지의 형태로 저장한다. 포도당에서 바로 에너지를 만든다. 그게 바로 연소거든요. 그러면 불나잖아요. 불이야 119 출동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안 되니까 포도당에서 ATP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장하고 ATP에서 ATP가 ADP로 분해될 때 그때 에너지가 발생되거든요. 모든 화학결합에는 에너지가 발생돼요. 결합과 분해 과정에는 에너지가 발생돼요. 그때 나오는 에너지를 사용한다 이거죠. 그래야 사람 몸이 화재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화재뿐만 아니라 뭐 활성산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ATP를 합성하여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하는데 설탕 1몰이 산소가 있는 조건에서 완전히 산화되면 60몰의 ATP를 합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설탕 1몰이라는데 몰자 빼버리고요. 설탕 한 개, 설탕 분자 한 개가 완전히 ATP로 만드는데 소모가 되면은 ATP 몇 개를 만드느냐? 60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포도당 기준으로 하면 몇 개예요? 절반이니까 30개잖아요. 그죠? 그죠? 30개. 포도당 기준으로 하면. 설탕 기준은 60개. 왜? 포도당 플러스 과당. 과당도 6탄당이고 포도당도 6탄당이에요. 화학식은 똑같아요. 구조만 다를 뿐이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맛도 다르고 그런 거예요. 그것도 다르고 기능도 조금 다르고 어쨌든 포도당 당 두 개가 모여서 설탕이 됐으니까 단당 두 개가 모여서 2당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밑에 녹색 박스를 보세요. C12, H22, O11 이건 숫자의 의미가 뭘까요? 자, 설탕이라는 얘기죠. C6, H12, O6 더하기 C6, H12, O6 왔어요. 여기에 포도당이고 여기에 과당이에요.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설탕이잖아요. 는설탕. 그죠? 는설탕.
설탕이 되려면 이 두 개가 합쳐진 거니까. 그런데 분자 두 개가 합쳐질 때는 탈수축합이라고. 그죠? 알죠? 기억나시죠? 분해할 때는 반대로 분해할 때는 가수분해. 그죠? 물을 첨가해서 분해한다. 결합을 할 때는 물을 빼서 줄여서 결합한다. 탈수축합. 그래서 여기서 물 빼면 되겠네요. 물이 뭐예요? H2O잖아요. 그러면은 C는 6개, 6개, 12개네. 그럼 H에서 2개가 빠지네요. 12개, 12개, 24개인데 2개 빠지니까 22개. 산소가 12개인데 1개 빠지네요. 11개. 그럼 책에 보세요. C12, H22, O11. 맞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설탕 분자 1개 하고, 그 다음에 산소가 12개. 포도당 같으면 6개일 텐데, 탄소가 12개잖아요. 산소 12개 맞춰줬어요. 그랬더니 12개 CO2가 나오고 11개 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칼로리가 1380kcal가 나왔다는 거죠. 이 과정은 뭐예요? 아까 말했던 연소 과정이죠. 연소 과정. 정확하게 100% 연소를 시켰을 때 나오는 게 1380칼로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를 ATP로 얘기하면은 설탕이 60개의 ATP를 만든다 그랬죠. ADP하고 그다음에 60개의 무기인산이 만나가지고 ADP라고 이렇게 두 개가 만나가지고 60개의 ATP를 만들고 그다음에 60개의 부산물로 물이 만들어진다. 60개 물이 사실 이 물도요. 요 산소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산소가 마지막에 전자를 받아가거든요. 근데 산소는 보통 공기 중에 다 분자 형태로 있잖아요. O2 형태로 있잖아요. O2 형태로. 근데 얘가 전자를 받아가지고 자기들끼리 결합해 있는데 여기다 전자를 또 받아보세요. 그럼 얘가 뭐가 되느냐? 활성산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 막 전자를 2개씩이나 더 받았으니까 막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그 몸에 손상을 주게 되겠죠. 그렇게 되지 말라고 물하고 딱 결합시키는 거예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거는 이렇게 된다. 정확하게 60개가 되느냐? 요거는 책 뒤에 한번 펴봅시다. 그 60개가 되는 계산 과정을 나중에 우리가 다 공부할 건데요. 231페이지에 표 한번 보세요. 표에 보시면은 그 총계에 30하고 36 이렇게 돼 있죠. 36은 안 보셔도 되고 30. 여기에 포도당 하나 기준이거든요. 그럼 설탕 기준으로 하면 곱하기 2 하면 되니까 60이죠. 딱 떨어지죠. 요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계산도 직접 해볼 겁니다. 계산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또 없던 두통이 생기거나 뭐 이러지는 않죠. 이건 간단한 계산이니까 두통 안 생기셔도 돼요. 오른쪽 페이지. 호흡 경로를 구분해 보면은 지금 6개 단계로 되어 있죠. 그런데 1번 뭐 동그라미를 치시든 밑줄을 치시든 1번 그 다음에 2번은 오탄당 인산회로는 그냥 두셔도 되고 3번이 아세틸하고 크레수회로인데 요게 2번 그 다음에 5번에 전자전달하고 산화적 인산화 요게 3번 이렇게 우리는 크게 세 단원으로 나눠 볼 거예요. 왜 그러냐 너무 세분화하면은 안 그래도 복잡해 죽겠는데 뭐 이게 50단계라며 근데 그것도 뭐 지금 각 단계마다 또 쪼개질 수 있는데 머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숲을 먼저 보는 거예요. 숲을 보면서 이제 세부적으로 좀 나뭇잎도 들여다보고 풀도 보고 줄기도 보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토졸과 색소체에서 이루는 그러니까 해당 과정하고 그 다음에 5탄당 인산회로 이거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시토졸하고 색소체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뒤에도 나오지만은 해당 과정은 주로 시토졸에서 일어납니다. 5탄당 인산회로는 주로 색소체에서 일어납니다. 어, 5탄당 인산회로는 산소를 필요하지 않아
현기성 호흡 또는 무산소 호흡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해당 과정하고는 이 두 개는 산소가 필요 없어요. 아직은 산소가 필요 없어요. 그럼 어느 단계에서 산소가 필요하냐? 전자전달 5번에서 산소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아직 한참 뒤에 나오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단계에서는 산소가 필요 없으니까 무산소 단계예요. 그래서 아까 현기성 미생물들이 바로 이 해당 과정을만 하는 거예요. 해당 이후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피루부산의 산화 과정은 산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유산소 호흡이라고 한다. 자, 5번하고, 3번하고 4번, 5번, 6번. 요거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납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데, 3번하고 4번은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에서 일어나고, 5번하고 6번은 미토콘드리아의 내막, 다른 말로 이걸 뭐라 한다 그랬죠? 크리스타. 그죠? 크리스타 맞죠? 크리스타에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 장소가 어디냐도 중요합니다. 장소를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뒤에 부분을 유산소 호흡이라고 한다. 특히 5번의 마지막 단계가 산소가 필요한 단계예요. 그래서 유산소 호흡이다. 세포 호흡의 전 과정에서 얻게 되는 주요 생성물은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NADPH. 자, NADPH는 우리 광합성 할 때 나왔습니다. 광합성 할 때 나오는데 동그라미 1번 해당하고 3, 4, 5, 6번에서는 5번, 6번은 당연히 아니고 4번까지는 NADPH를 만들지 않아요. 그럼 어디서 만드냐? 2번에서 만들어요. 2번 5탄당 인산회로에서 NADPH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NADH가 있죠. NADH. 요거는 주로 호흡에서 나오는 겁니다. 광합성에서는 NADPH가 나오고 우리 호흡에서는 NADH가 나옵니다. DH가. 그 다음에 FADH2 이것도 호흡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ATP는 당연히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중간 산물들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세포호흡의 과정을 기반하면 다음과 같다. 하기 전에 뭘 하셔야 되느냐. 먼저 우리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요거는 알고 있어야 덜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알려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흡에 필요한 효소들입니다. 효소. 호흡 관련된 효소들. 첫 번째가 탈수소 효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정도는 그래도 머리에 생각하고 있어야 덜 헷갈립니다. 얘들은 주로 이제 산화하는 작용을 하는 효소의 일종이거든요. 효소의 일종인데 또 산화하는이니까 당연히 전자도 같이 줬다 뺐었다 합니다. 전자도 같이 행동합니다. 수소, 전자 두 가지가 다 산화하는이 중요하거든요. 사실 산화하는 할 때 산소는 옛날 개념이에요. 옛날에 모를 때 산소가 결합한다는 거는 맞았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과학에서는 산소보다는 수소와 전자 개념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 이탈수소 효소에 조효소가 있죠. 조효소. 조라는 게 보조하는 효소죠. 그죠? 조효소. 여기에는 뭐가 있냐? NAD 플러스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FAD라는 게 있어요. FAD라는 게 있거든요. NAD는 어떻게 작용하느냐? NAD 플러스가 있다면은 얘가 수소 두 개, 수소 이온 두 개예요. 양성자 두 개죠. 그 다음에 두 개의 전자. 원래 두 개의 전자는 수소일 때는 얘들 거에 수소 거였죠, 그죠? 수소 거였는데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나온 겁니다. 이게 합쳐져서 뭐가 되느냐? NADH 더하기 H 플러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여기
양이온 상태였죠. 그죠? 양이온 상태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양이온은 그대로 남아있죠. 전자 두 개 그대로 수소가 그대로 들어왔으니까 수소 두 개 그대로 들어오고 여기 있던 양이온이 이쪽으로 옮겨간 것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NADH 플러스 H 플러스입니다. 우리 광합성 할 때 NADPH 플러스 H 플러스 이렇게 표시했는데 복잡하니까 NADPH까지만 썼듯이 NADH도 마찬가지로 복잡하니까 여기까지만 쓰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쓴다. 그 다음에 FAD를 볼게요. FAD는 마찬가지로 두 개의 양성자와 두 개의 전자를 만나서 얘는 그냥 FADH2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먼저 탈수소 효소가 하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탈탄산 효소가 있어요. 이거는 CO2를 발생시키는 일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탄소수를 감소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광합성은 이산화탄소에서 탄소를 가지고 왔잖아요. 호흡은 반대로 탄소를 이제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게 바로 탈탄산 효소가 일을 합니다. 중간에 우리가 크랩스 회로 같은 걸 그리다가 CO2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생길 거예요. 거기는, 이 자리는 탈탄산 효소가 작용을 했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전자 전달 효소가 있습니다. 광합성에서도 전자 전달을 하는 단백질체 효소들이 있었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자 전달 효소는 주로 어디 있느냐?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자리하고 있고요. 여기에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느냐? 시토크롬이라든지 우비퀴논, 그 다음에 중요한 단백질 복합체 1부터 4번까지가 있습니다. 4번까지 전자전달 요소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 나와 있는 게 228페이지. 228페이지에 이 그림이 나옵니다. 아주 이쁜 그림이 228페이지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효소 세 가지. 탈수소 효소. 얘는 수소하고 전자를 줬다 뺐다 하는 애들이다. 이게 그 중에 조효소가 있는데 그 누구냐? NAD하고 NAD하고 FAD다. FAD다. 이렇게 두 가지를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CO2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탈탄산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전자를 다음 단계로 다음 단계로 다음 단계로 계속 받고 릴레이 작용을 하는 일을 하는 애들이 있는데 시토크롬, 우비퀴논 4개의 단백질 복합체가 있다. 이렇게 일단 알고 머리에 놓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이게 단계가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탈탄산 요소가 작용했습니다. 여기가 누구가 이 얘기를 다 못하는 거예요. 섭섭하지만 얘네들은 일일이 얘네들의 역할들 중요한 역할들을 일일이 다 하나하나 찍어서 설명 못하니까 곧 어떤 일이 일어날 때는 얘들이 작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라 이 뜻이에요. 얘들이 섭섭하지 않게 이 중요한 일을 하는 애들인데 우리가 몰라주면 얘들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고 오늘은 동그라미 책에서 1해당 2, 3, 4, 5, 6은 그림으로 대신 설명하고 마치고 각자가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한번 그냥 읽어보는 걸로 할게요. 이게 동그라미 1 해당하는 부분 있죠. 그러니까 219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는 내용이 아주 많이 요약되어 있어요. 요약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읽으면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주 요약되어 있는 글이라서 때문에 안 읽는이만 못해요. 그냥 읽는 것 바에는 차라리 읽어보는 게 낫습니다. 프레젠테이션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단백질이 보면, 여기 이제 세포호흡 과정이 동그라미 1번 있고, 그죠? 그다음에 2번 있고,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그림에도 보면은 1, 2, 3, 4, 5, 6 이렇게 있습니다. 있고, 일단 이 그림 전체를, 아이고, 김명수 학원님 또 발표하시네. 보자, 어떡하나. 뭘 누르셨나. 자, 제 화면, 프레젠테이션 공유 중지할게요. 다시 할게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거기, 공부 우리 하기 전에 제가 한 30분 전에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뭐 이게 미트를 미리 켜놓거든요. 켜놓으니까 그때 미리 이렇게 장비를 하실 분들은 미리 들어와서 장비 세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해 놓는 겁니다. 자, 다시 볼게요. 여기에 이제 미토콘드리아예요. 미토콘드리아인데 이거 바깥이 이제 미토콘드리아 막이죠. 미토콘드리아 막은 이중막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이중막이라는 뜻이 뭐예요? 이중막은 각 막마다 층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이게 막 한 개예요. 층은 이게 한 개 층, 두 개 층이 있고 또 막이 한 개 더 있죠. 그죠? 또 한 개 층, 또 두 개 층. 이렇게 인지질 이런 식으로 해서 막이 1번 막, 2번 막, 외막, 내막 이런 식으로 구별이 되어 있고 특별히 내막은 좀 모양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볼게요. 그림 계속 프레젠테이션 보면은 이 바깥에 있는 막이 외막이고 그죠? 외막이고 그 안쪽 막은 보시면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쑥쑥 들어왔어요. 그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들어왔어요. 꾸불꾸불꾸불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안에 꾸불꾸불하면은 표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막에 전자 전달계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치가 많이 설치되려면은 이게 막이 표면적이 넓어야 되겠죠. 이 미토콘드리아의 전자 이게 ATP 만드는 합성 효소 단백질이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 세포 안에 몇 개 있냐 그러면은 수만 개가 있어요. 세포 안에 여기 미토콘드리아 안에 수만 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는 거죠. 그죠? 어마어마한 숫자이기 때문에 표면적이 넓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해당 과정부터 봅시다. 자, 탄수화물을 기질로 중심 기질로 이용해서 만듭니다. 식물 같은 경우에는 설탕이 수송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 책에서는 설탕을 기준으로 본다 그랬고 다른 일반적인 생화학 책이나 이런 데를 보면 포도당 기준으로 설명하는 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아미노산을 단백질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를 했죠. 분해를 하면은 아미노산이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유기산 더하기 NH3로 돼 있죠. 암모니아. 암모니아에다가 뭐 알파케토산 종류들이 붙어 있었죠. 그죠? NH3 더하기 알파케토글루타르산이 붙어가지고 뭐가 됐어요? 글루탐산 됐죠. 글루탐산. 그죠? 기억나시죠? 뭐 아스파라긴산도 있었고, 그죠? 이와 같이 NH3를 빼낸 거예요. NH3는 필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NH3는 밖에 빼내버리고 나머지 유기산 부분, 알파케토산이라든지 뭐 이런 피루부산처럼 산산된 거, 이런 것만 따로 빼서 여기 과정에 투입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을 호흡 과정에 쓰려면은 단백질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하고 아미노산에서 또 이렇게 해서 NH3를 밖으로 빼내고 하는 이런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는 여긴 간단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여기에는 많은 복잡한 내용들이 있고 이 암모니아가 자꾸 체내에서 발생된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암모니아는 약간의 그 염기성 물질이라 가지고 몸에 요소예요. 소변 그처럼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성지방도 마찬가지로 글리세롤, 지방산으로 나눠가지고 글리세롤은 삼탄당 과정에 들어가기도 하고 지방산은 또 분해해가지고 아세틸코에 과정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이 중간에도 과정들이 다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복잡한 과정들이 있는데 자, 글리세롤이 아까 나왔었죠, 그죠? 아까 지난 시간에도 글리세롤 했죠, 그죠? 그 예, 하여튼 있고 그 다음에 설탕 기준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단백질하고 중성지방 그렇다 치고 설탕이 해당 과정을 1단계로 해당 과정을 들어옵니다. 해당 과정을 거치면은 6탄당 인산이 되고요. 과당 2인산이라 그럽니다. 6탄당 인산 과정, 그 다음에 3탄당 인산 과정, 이걸 G3P라 그래요. 이 과정을 거쳐서 또 사이사이에 또 몇 단계 과정이 또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해당 과정의 마지막에 생산되는 게 피루부산입니다. 피루부산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피루부산이 여기서 만들어지고요. 그다음 1단계가 끝나면은 그다음에 아세틸코에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미토콘드리아 안쪽, 기질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기질 안쪽으로 들어가요. 탄수화물이나 포도당이 밖에 세포 기질에서 세포 시토졸에서 해당 작용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게 덩어리가 커서 이 미토콘드리아 안쪽으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잘게 쪼개주는 과정을 지금 거친 겁니다. 거치고 그다음에 아세틸코에부터 크레스 과정, 크레스 회로 이 과정이 지금 미토콘드리아 기질 내부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질 내부에서 일어났고 그 다음에 5번, 6번 전자 전달과 산화적 인산화 과정이 여기 내막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번외로 일어나는 거 6탄당 인산 과정에서 2번 과정 5탄당 인산 회로 과정으로 물질이 왔다 갔다 서로 간에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고받거니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5탄당 인산 회로는 세포 호흡의 직접적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책을 보고 물론 책 공부는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 중요한 거는 해당 그다음에 아세틸 크레프스회로 같이 보시고 전자전달 산화적 인산화 크게 세 단계로 나눠서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글자는 4시 30분이니까 읽고 넘어갈게요. 오늘 읽고 마칠게요. 조금 더 해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발표 프레젠테이션을 끄고 박정현 백은정하고님 운전하고 계신다 그랬고 송교신 아예 들어왔어요. 그러면 읽어주세요. 해당 그럼 1번 해당부터요. 1해당 시토졸과 색소체에서 설탕이 과당과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6탄당 인산으로 전환된 다음 3탄당 인산으로 쪼개지고 최종적으로 피로부산과 말산으로 바뀐다. 이 과정에서 ATP와 NADH를 생성한다. 예. 뒷부분은 몰라도 적어도 시토졸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육탄당이라든지 뭐 G3P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피루부산이 만들어진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TP와 NADH가 만들어지는데 이거 중요한 얘기지만 여기서는 세부적으로 다룰 수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뜯어주세요. 이 5탄당 인산회로 시토졸과 색소체에서 해당 경로와 대사산물을 공유하면서 6탄당 인산이 5탄당 인산으로 산화되고 다시 3탄당 인산, 4탄당 인산, 7탄당 인산으로 변환된다. 이 과정에서 CO2를 방출하고 NADPH를 생성한다. 예. 예, 5탄당 인산회로는 별도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자세히 하지는 않지만 주로 색소체에서 시토졸에서도 일어나지만 주로 색소체 쪽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3탄당, 4탄당, 7탄당, 뭐 5탄당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DNA를 만들고 RNA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오탄당, 리보스탄 같은 경우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데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세포 2장에서 세포 공부하실 때 뭐 이상한 이름 뭐 있었죠, 그죠? 이름이 뭐죠? 글리옥시솜이니 뭐 올레오솜, 퍼옥시솜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얘들이 여기서 이제 작용을 같이 도와주고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해주세요. 아세틸 코A 형성. 미토콘드리아 매트릭스에서 피루부산이 일련의 화학 반응을 거쳐 주요소 A를 만나 아세틸 코A를 형성한다. 해당 과정과 크랩스 회로를 연결시켜주는 이 과정에서도 CO2가 방출되고 NADH가 생산된다. 예. 아세틸 CoA 할 때, 코A 할 때 CO가 이게 코엔자임의 약자입니다. 코엔자임. 그러니까 조효소. 코는 영어에서 코 하면은 뭐 함께 뭐 그런 뜻이 있죠. 그죠? 커뮤니티 할 때 컴이라든지 뭐 다 같은 건데 엔자임이 효소라는 뜻이죠. 효소와 함께 보조 역할을 해주는 그러니까 조효소가 되는 거죠. 조효소 넘버링 A 이런 뜻입니다. 조효소 A. 그러니까 아세틸기에다가 조효소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아세틸 COA가 되고 얘는 이제 매트릭스 미토콘드리아의 기질 안에 들어와서 비루부산이 들어와서 CO2가 방출되면서 아세틸하고 COA가 만나가지고 아세틸 COA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뭐 NADH2가 만들어지고 하는데 이것도 다음 시간에 제대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4번요. 크랩스 회로. 미토콘드리아 매트릭스에서 아세틸 CoA의 아세틸기가 CO2와 H2O로 완전히 산화되는 일련의 순환적 반응 경로이다. 이 과정에서도 CO2와 함께 전자 공여체인 NADH, FADH2, 그리고 ATP가 생성된다. 예. 여기까지가 뭐냐면 아까 해당 과정하고 그 다음에 크랩스 회로까지 여기까지가 바로 그거 우리가 인산화에 세 가지가 있었죠. 인산화에 세 가지가 인산화가 있었는데 첫째가 광인산화, 그죠? 광인산화는 광합성에서 일어나는 거였죠. 두 번째가 기질 수준 인산화, 세 번째가 산화적 인산화. 이 세 가지 인산화라는 말은 ATP를 만드는 것을 인산화라 그래요. 이거는 광합성에서 일어났고 기질 수준 인산화가 바로 해당 작용, 그 다음에 아세틸 CoA, 크랩스 회로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크랩스 회로까지. 그래서 이거를 기질 수준 인산화라 그런 거죠. 기질이 누구냐? 바로 탄수화물이죠. 그 설탕, 포도당이죠. 포도당이라는 기질을 이용해서 인산을 만드는 과정. 이게 바로 크랩스 회로까지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CO2가 그 탄소 6개가 포도당의 탄소 6개가 완전히 다 이제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 여기까지 해서. 그 다음에 5번 읽어주세요. 전자 전달.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자리 잡은 전자 전달기에서는 NADH 등에서 공여받은 전자를 최종적으로 산소에 전달한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자유에너지가 방출되며 막간 공간으로 양성자를 펌핑하여 농축시킨다. 네. 전자 전달 과정은 뭐 광합성에서도 그런 과정이 역시 있었지만은 전자가 이렇게 들뜬 전자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양성자를 바깥으로 퍼냈죠. 이거 마찬가지 유사한 작용이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도 일어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내막 쪽에서 그 막간 공간, 막 사이 공간이 뭐냐면 외막과 내막 사이에 있는 이 공간으로 양성자를 수소 이온을 퍼내는 일을 하고요. 이 수소 이온이 나중에 그 단순 확산을 하면서 그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면서 마찬가지로 양성자 펌프, ATP 합성 효소를 돌려가면서 ATP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산화적 인산화 과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자 전달과 산화적 인산화 과정이 같이 연결이 돼서 일어납니다. 자, 마지막에 읽어주세요. 산화적 인산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자리 잡은 ATP 합성 효소가 막 내외의 양성자 농도 기울기에 의해 구동되어 ATP를 합성한다. 전자전달은 산화 환원 반응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ATP 합성을 산화적 인산화라고 한다. 예. 애기 목소리는 아닌 것 같고, 양이 목소리 고양이, 같은데. 네, 양양이. 예, 여기까지. 그래서 산화적 인산화까지. 산화적 인산화를 하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ATP를 최종적으로 만들어내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세포호흡은 다 완료가 되는 겁니다. ATP를 다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포도당 한 개가 완전히 산화되면은 30개. 우리 책에서는 30개라고도 합니다. 근데 다른 책에서는 다 달라요. 이 말은 뭐냐면은 학자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죠.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고, 그리고 연구를 계속 해 나가면서 ATP가 다른 데로 이게 호흡이 일어나면서 ATP가 다른 데 또 소모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또 소모되는 것도 빼야 되니까 자꾸 빼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30개까지 온 겁니다. 전에는 뭐 거의 38개 뭐 이 정도 수준까지 갔다가 지금 자꾸 다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은 이제 대충 세포 호흡을 이제 맛을 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거 다 끝내겠습니다. 책 다 완전히 끝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칠 건데 다음 주에 잠깐만요. 저기 보자. 오늘 공부하신 것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혹시 있으셨던가요? 예, 설명이 너무 잘 되고 책이 너무 쉬워서 다 이해하셨는 모양이죠? 그러면은 녹화 중지하겠습니다.